웰컴 백 밀리티의 오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8강의 3번과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은 어법의 정확성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절대 문법 공략법에 대해서는 제가 2019 대수능 문제풀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정확성을 가지고서 40초 컷 이내에서 3점짜리 어법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제 의도를 무조건 파악한다고 찍기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예상되는 출제 의도 몇 가지 중에서 하나 추려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8강의 3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 어법에 맞는 표현을 물어봤으니까 ABC만 빠르게 보자고요. 자, 가장 먼저 simplification을 하려고 봤더니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은 굳이 simplification 하지 않아도 답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시죠.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도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대동사와 도치 문제가 되죠. 자, 이 둘 중에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저의 이전 수업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라는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를 보기로 했었죠? 뒤에를 보기로 했었거든요. 왜냐? 자, 제가 분명히 두더지의 출제 의도는 세 가지라고 했고요. 무턱대놓고 대동사다라고 하기 이전에 뒤에를 봐서 동사 원형만 있으면 강조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이 있으면 도치,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없으면 대동사라서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었죠? 뚜비조, 두동사, 비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을 기억을 했다면 얘는 사실 1초 컷의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왜? 뒤를 봤더니 주어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서 얘는 단 2초 내지 3초에서 단서를 포착해서 답은 뭐다? 아, 얘는 뒤에 일반 동사를 대신해주는 도치해주는 도치 구문의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몇 초 컷? 3초 컷. 선생님 이거 도치인데 왜 B는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직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도치 같은 경우에는 주어랑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의 위치만 바꾸게 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비동사가 있는데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올 수 있겠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B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초 컷 simplification에서 ing와 ed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능동수동이요 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when이 걸렸는데요. 출제 의도가 포착이 아니라 출제 의도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가 만에 하나 주, 그 다음에 동사가 있었다면 주어라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동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능동수동이야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출제 의도 두 번째는 또 뭐가 되냐면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when하고 이 분사 사이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가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가 예상된 상태에서는 정확한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서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절을 먼저 끊으신 다음에 본동사 유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인지 2번인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절을 끊었더니 여러분들 뭐가 보이셔야 돼요? 이 자리에 본동사가 없는 것 보이시죠? 그러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2번이 해당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사절에 해당되는 절이 하나가 나왔네요. 선생님 여기 뒤에 목적어 있어요. 목적절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이에요. 라고 하는 학생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동수동을 포착한 즉시 뭐를 봐야 되냐면 이 ask가 일단 타동사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뭘 조심해야 돼요? 사형식, 오형식 같은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5초 컷. 단서 파악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에스크와 텔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4형식 그리고 얘는 5형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5형식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5형식은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할 때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일단 여기는 명사절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에스코와 텔은 뒤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명사절을 질문하다 말하다 라는 표현으로 문법에 자주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명사절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에 해당되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지문으로 돌아왔더니 뒤에 명사절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없더라? 누구에게 질문했는지 그 대상자에 해당되는 명사가 없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는 능동, 수동, 수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계시다면 다음 몇 초커, 5초커 안에 답을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C번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복수와 단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빨리 얘를 주어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자, 이 앞에 주어가 없고 뭐에 걸렸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걸렸죠. 그래서 2초 컷에서 단서가 포착. 아, 이 사람은 빨리 이 that 앞에 있는 선행사를 찾으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구나. 선행사라는 건 뭘 의미하죠? 관계대명사 앞문장에 있는 명사로서 관계사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이 앞문장에서 명사를 찾아서 그 명사와 이 동사가 서로 연결이 되는지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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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명사를 다 체크를 했더니 따다단 고맙게도 전부 다 복수 명사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얘가 선행사가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법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나머지 독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전부 다 복수라서 뭐가 됐든지 간에 복수 동사가 답이겠구나라고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자마자 출제의도 포착 1초 컷. 자, 그 다음에 선행사 찾으라는 단서 포착 2초 컷. 선행사를 찾으려고 앞으로 가면서 명사를 다 체크를 했는데 다 복수라서 여러분들 5초 컷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와 B번, C번을 합해서 13초 컷에서 풀을 수 있었겠죠. 자, 다음으로는 프리뷰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독 예습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의 강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념에 대한 변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비엔날레를 말합니다. 비엔날레는 여러분들 해설지에 보면 비엔날레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픽이 되는 부분은 맨 앞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어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해 팁을 좀 드리고 싶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ntemporary, 무슨 뜻이에요? 현대의, 동시대의. 우리 지문에서는 현대의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으셨을 때 만에 하나 이 단어가 동시대의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대부분 예술이랑 관련된 지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우리가 빈칸 문제나 주제를 풀었을 때 이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여기가 현대의라고 해석이 안 된다면 동시대의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동시대의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ofound야, profound. profound의 반대말이 뭐죠? superficial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들아, superficial이 무슨 뜻이야? 라고 질문하면 학생들이 다 그래요. 피상적인, 그렇게 어려운 한국어를 외운 거죠. 나는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자, 피상적인을 조금만 다르게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표면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진짜 겉표면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겉핥기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피상적이니 겉핥기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profound하고 superficial 같은 경우에는 어휘 변형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을 때도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지문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100%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거 왠지 어휘로 변형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profound하고 superficial을 같이 이제 암기를 해서 필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은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키밍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주제에서 보실 수 있었겠지만 이 글은 비엔날레라는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엔날레라는 것은 예술 세계에 있어서의 현대 예술을 대표하는 그 핵심 중심 무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심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엔날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숨김없이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전시회와는 이것이 분명히 구별이 되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 예술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정치적 이론적인 구조를 모하고자 한대요. 그것을 뒤집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현대를 대표를 하고 있지만 현대를 잘 바꿔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그거는 곧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일까요? 미래 지향적일까요?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뭘로 가느냐? 트렌드 세터의 역할로서 또는 프라딕터의 역할로서 전 세계의 그런 환경 속에서 정치적인 본질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비엔날레 하면 생각했던 단순히 뭐 미술이나 어떤 예술을 나타내는 전시회는 아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날의 비엔날레는 자, 바로 중심의 무대인데 무엇에 대해서 예술 세계의 현대 예술에 대한 중심 무대가 바로 비엔날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론니가 나왔네요. 제가 앞서서는 부정어구라서 도치됐어 이런 얘기를 안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항상 우리 문제 푸는 방법은 같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저렇게 풀고 저럴 때는 이렇게 풀고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이 혼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두라는 핵심을 가지고서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왔으니까 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도치된 원리는 바로 뭐 때문이었다고요? 나론니 A 법 B에서 나론니라는 부정어구가 나왔기 때문에 도치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보여주고 의논하는데 뭐에 대해서 의논을 하냐면 자, 바로 현대 삶의 본질에 대해서 보여주고 의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differ, 다릅니다. 무엇으로부터 다르냐면 바로 비엔날레 말고 지금 현대 있는 세계의 전시회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다른 전시회와 어떻게 다르지? 라는 의문점이 드던 찰나에 because라고 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숨김없이 투시하다, 즉 보여주기 때문이죠. 뭐를 보여준대요? 다양한 역사나 아니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시회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란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 desire이 이제 주어가 됐죠. 그래서 빠르게 동사 찾아가셔서 to overturn이 앞에 있는 desire 꾸며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볼까요? 이전에 정치적이고 이론적이었던 구조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갈망은 바로 central, 중심에 있는데 바로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논의가 뭐에 대한 논의냐면 바로 현대 비엔날레에 대한 논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when이 나온 다음에 이 ask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전 주저를 좀 먼저 볼게요. 세계적으로 renowned 무슨 뜻이죠?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큐레이터인 로사라는 사람이 앞서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절이죠. 뭐라고 대답했대요? 비엔날레라는 그 개념이 바로 뭐하다고 심오하게 정치적이고 영적인 행사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PP가 나왔지만 목적절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스크에 대한 누구에게는 여기 뒤에 있는 로사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받았냐면 What makes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나요? 즉, 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문장이 남지 않았죠? 그것은 즉 비엔날레는 고찰합니다. 현재를 고찰하는데 현재를 뭐하고자 하는 욕구, 현재를 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서 현재를 고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흐름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비엔날레가 현재를 대표하는 중심에 있는 현대 예술의 무대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비엔날레가 다른 전시회와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갈망, 즉 바꾸고자 하는 갈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현재도 또한 바꾸고자 한다라는 거죠. 바꾸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를 잘 고찰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아직 문장 안 끝났죠? 두 번째 동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식절을 받고 있으니까 좀 뒤에부터 볼게요. 현재 사회 내부에 있는 더 큰 개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뭐가? 비엔날레가.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심지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비엔날레가 인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뒤에 목조가 없죠. 그러니까 트렌드 세터, 즉 유행 선도자로서 인식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동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태까지 과거 얘기했고 현재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트렌드 세터가 왜 나왔죠? 자, 여기에서 트렌드 세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술적인 감각에 대한 유행 선도자, 어떤 패션에 대한 유행 선도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으로 5월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동격으로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예언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자가 바로 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냐면 자, 인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international 무슨 뜻이에요? 국제 간에란 뜻을 가지고 있죠. 두 개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상호 간에 했을 때는 인처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화 간의 흐름에 대한 예언자로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문화 간의 흐름을 예언하는 이 비엔날레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다? 전 세계라는 환경 속에서의 예술의 정치적인 본질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단순히 그냥 예술 작품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속에서의 정치적인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 그 본질을 다룸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또 경제적인 흐름을 다 담고 있어서 과거를 전복하려고 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고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 로직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에서는 어휘 변형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요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뭐 순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딱히 엄청나게 눈에 띄는 단서는 없어요. For instance를 제외를 하고서. 그래서 for instance 자리에 문장 삽입 사실 문제 낼 것도 많은데 얘를 낼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어휘를 좀 여러분들한테 체킹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건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뒤 연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휘를 고르셔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찝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바로 캡처를 하셔가지고 연결성 한번 찾아보세요. 내신에선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시죠? 막 그 특목고나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내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 내가 얘는 열심히 외웠는데 얘랑 유사한 단어를 넣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선생님들이 대체를 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8강의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5개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첫 번째, 밑줄 쳐져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콜이라는 동사와 관련된 문제로서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되어지지만 문제를 여러 번 푸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반에 파악할 수 있어요. 콜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수동 능동을 물어보는 동사예요. 왜냐하면 목적 보어 자리에 누구를 취한다? 명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목적어도 명사고 목적 보어도 명사예요. 그러면 콜 뒤에는 명사가 몇 개 와야 돼? 2개 와야 되는데 하나 오면 능동 수동이야. 수동이야. 를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조건 찍을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본동사도 찾고 좀 하려고 했는데 바로 앞뒤에서 콤마에 걸렸네. 이초컷.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자리가 분사 자리가 확실하구나. 본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 뒤에서 명사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데 3초 컷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명사가 한 개예요. 그래서 능동수동, 수동이 맞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참고로 제가 콜 나올 때마다 이거 매번 적어드려요.
딴 건 몰라도 call, name, elect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얘네들은 목적 보호로 명사를 취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두 개 와야 된다. 이거에 따라서 능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보자마자 1초 컷 출제 의도가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죠. 빨리 주어를 찾아서 단수 복수를 맞춰라.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앞에서 우리는 주어에 해당되는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전명구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분사구도 우리가 따로 지워줬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아이가 지금 복수에 해당되는 명사가 남았으므로 출제 의도가 포착됐죠. 아, 복수 주어니까 복수 동사를 맞춰라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해서 여러분들이 한 4초 컷. 왜냐하면 앞에서 이런 수식절을 여러분들이 지우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 저 수식절을 잘 못 지우겠어서 이거 시간 걸렸어요 라는 학생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주어와 주격 보어는 일반적으로 수일치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시문을 보면 I와 a student는 서로 수일치가 되어졌죠. 근데 내가 학생들이다. 한국어로도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냐면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뒤에 주격 보호를 봤더니 복수가 나왔네 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아신다면 조금 더 앞에서 헷갈린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올해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게 될 아이들이 이제 대동사, 도치, 그 다음 병렬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제가 이거 8강에 2번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정확하게 필기를 좀 해보실까요? 출제 의도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즉 전치사와 위치가 같이 밑줄 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뒤에를 보셔서 뒤에가 완전하면 이 자리가 맞았군 이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뒤에가 불완전하다면 이때는 전치사가 없었어야 됐어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8강의 이번에는 어떤 지문이 나왔었냐면 전치사와 위치가 같이 밑줄이 쳐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위치가 나왔는데 바로 앞에 오브가 아닌 전치사가 나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풀어라? 빨리 뒷문장을 보셔서 완전하면 전치사와 위치를 같이 묶어서 뒷문장 완전하군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면 전치사는 주절에 속해 있는 아이였군. 그래서 주절은 불완전하고 종속절도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야 되는군 이라고 여러분들이 풀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제가 오브를 제외한 전치사는 그렇게 풀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브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브 전치사는 다른 의도가 있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하셨겠죠.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위치 앞에 바로 오브에 걸렸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거 혹시 부분 오브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라고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찾아야 돼요? 부분에 해당되는 표현을 찾아야 되겠죠. 자, 우리 either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부분에 속하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 부분 오브 댐을 쓸래 부분 오브 위치를 쓸래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입니다. 자, 부분 오브가 아니라 아까 전치사였을 때는 위치냐 what이냐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라고 했었잖아요.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푸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이 문장을 조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구입을 했어요. 연필 몇 더즌을 내가 구입을 했는데 문장 끊겼죠.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And some of them, 그들 중 몇 개가 missing, 없어졌다 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접속사를 지우고요. 대명사 자리에 관계대명사로 대체하는 것이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접속사와 대명사를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것이 관계 대명사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통해서 어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배운 원리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댐과 위치를 물어보는 자리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절을 끊었더니 이 자리가 주절이야. 주절일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올 수 없다.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얘 자체가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종속절을 의미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절을 끊었어요. 이렇게 절을 끊었고 이 자리를 물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콤마 뒤에 and가 있습니다. 자, and가 있다라면 접속사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접속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에가 주절이고 뒤에가 종속절인데 접속사가 없네 라고 했을 때 관계의 대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는 완전 다르죠. 아까는 빨리 뒷문장 봐서 완전 불완전에 따라서 답을 고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번 부분 오브 위치에 관련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아니라 어디를 보셔야 돼요? 빨리 앞에를 봐서 그쵸? 예를 들어 앞에가 종속절이고 여기가 주절이에요. 그러면 답은 댐이어야 돼요. 자, 앞에가 주절이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and란 접속사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그럴 때도 이제 댐을 써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앞에가 주절인데 뒤에 접속사가 없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뒤에가 아니라 앞에를 보셔야 되는데 앞에가 정확하게 주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보고 이거 혹시 오브 위치네 해서 2초 컷에서 이더를 발견을 하셨다면 뒤에가 아니라 빨리 앞으로 가셨을 거예요. 맨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초 컷 안에 주어와 동사를 찾으셔서 얘가 주절이니까 이 뒤에는 뭐여야 된다? 종속절이어야 된다라는 걸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동시에 뭐가 안 보여요? 접속사가 안 보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선 접속사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가 맞아 라고 풀으셔서 5초 컷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지금 출제 의도가 예상이 되죠. 이거 혹시 형용사 부사 자리니까 보호 자리 아닐까? 자, 그럼 보호 자리일까를 알기 위해선 뭐를 봐야 돼요? 얘가 문장의 뒷부분이라면 이 자리는 보호 자리인지 아닌지를 체킹하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를 봤더니 수식절을 지우고 나니까 differently가 문장의 맨 마지막이 맞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너 2형식하고 5형식 찾아봐. 만에 하나 2형식과 5형식이 있다면 얘는 형용사고 보호 자리이고 그게 아니라면 얘는 부사겠지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갔더니 바로 앞에 동사가 나왔네. function은 대표적인 1형식 동사예요. 우리 학생들이 외우진 않았을 겁니다. 1형식 동사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2형식 동사는 외웠을걸요. 시험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differently가 앞에 있는 function, 기능하다, 어떻게 기능하다, 다르게 기능하다,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얘는 맞았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4초 컷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거 좀 빨리 풀 수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정도를 가지고서 저는 체킹을 하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자, 이거 simplification은 to 부정사예요. 근데 to 부정사의 출제의도 예상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찾는 방법이 좀 수월해집니다.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5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로서 목적 보어로서 일반적으로 to 부정사가 오지만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이 오죠. 자, 그리고 3형식 동사, 즉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둘 다 목적어로 취하되 의미상으로 달라지는 동사 등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다양한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it을 찾으시면 얘 가주진주, 가목진목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바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과 또는 부사적 용법도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4번은 조금 나중에 문제고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 2, 3번을 풀으려면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죠. 더불어서 무턱대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칸 앞으로 갔더니 동사에 걸렸어. 그럼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2번이 되겠죠. 자, 한 칸 앞으로 갔더니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고 또 한 칸을 더 갔더니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예를 들어 여기에 make나 have가 왔습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사역 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니까 얘는 동사 원형돼야 돼. 이렇게 부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요지는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앞에부터 가려고 하지 말고 꼭 뒤에서 하나하나씩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하나하나 체킹을 했더니 patrol 무슨 뜻이죠? 순찰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찰하다라는 것은 오형식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뭐가 되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죠? 자, 순찰을 하는데, 같이 순찰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을 물어본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4초 컷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서 8강의 4번 문제도 16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프리뷰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정독 예습 되어져 있으셔야 되겠죠? 이 글은 영장류 사회에서 젊은 수컷 동료 집단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첫 번째 문장에 토픽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 토픽에 맞춰서 3가지 종류의 영장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명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이 되는 어휘를 보시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afford가 여러분들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고 보통 외우는데 사형식으로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라고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emigrate는 이주해서 가는 것을 emigrate라고 하고요. 앞에 스펠링이 바뀌죠. 이제 immigrate가 되면 이주해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eter 좀 봐주세요. 자, 여러분의 필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deter 목적어 from 동사 ing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랑 똑같죠? keep, stop, prevent 목적어 from 동사 ing 목적어가 동사 ing 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방해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아이들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키밍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아닌 영장류에서의 수컷들의 젊은 수컷들의 기능이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3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람쥐 원숭이가 나와요. 다람쥐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번식기가 되면은 가족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했을 때 그 무리들하고 거리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무리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두 번째는 랭규얼 먼키와 리서스 먼키가 있어요. 이 2가지 먼키는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단 떠납니다. 그런데 수컷끼리 같이 떠나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삶의 공동체를 찾아서 자기들이 이제 같이 묶어서 떠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침팬지 같은 경우는 아예 떠나지를 않고요. 한 군데 같이 있으면서 순찰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사냥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이 3가지의 다른 특징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제라고 보기보다는 소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아닌 영장류의 젊은 수컷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첫 번째 토픽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또래 그룹이 이제 주어져 수식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총각 그룹이라고도 불려지는 인간이 아닌 영장류 사회에서의 젊은 수컷의 또래 그룹은 수행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동물이 뭐가 나왔죠? 다람쥐 원숭이가 나왔죠. 다람쥐 원숭이 사회에서는 수컷이가 주어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approaching 자리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메이스가 주어고 그다음에 becom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approach가 절대로 본동사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즉 번식기에 다다르는 수컷들은
뭐가 된대요?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게 어느 정도로 버림을 받냐면 그들의 엄마나 아니면은 자매들이 wanted nothing to do with them. 여기 있는 them은 그 수컷을 얘기하겠죠. 그 수컷들과 아무런 관련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선생님 얘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죠? 아래다가 필기 좀 해주세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관련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수거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시죠. 그러니까 젊은 수컷들은 아마도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일단 같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좀 미리 필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병렬이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얘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목적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이동을 하되 분리되어서 누구로부터 그 원숭이 무리 거대한 원숭이 무리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그 원숭이 무리의 주변에 있으면서 같이 이주를 하긴 해요. 여기에서 separately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따로 나가 살다, 분가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무리랑 같이 이동을 하되 거리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거리상으로 조금 분리돼서 가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맴돌면서 이제 같이 이주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either of which가 이제 주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A가 됐던 B가 됐던 그 둘 중 하나는 affords,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단수가 왔네요. 수일치 같이 기억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제가 어휘할 때 afford 사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이니까 여기는 램도 마찬가지로 이 young males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젊은 수컷들로 하여금 더 많은 보호를 뭐 했을 때보다 혼자 이동할 때보다 더 많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동을 같이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종이 랭규어와 리서스 먼키가 있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움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원숭이 영장류가 나왔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침팬지가 되겠죠. 동료 그룹은 펑션, 기능을 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기능을 합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수컷 침팬지에게 있어서.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도 순찰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지배 영역, 즉 생활 환경을 같이 순찰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가 되느냐? 막기 위해서죠. 다른 그룹에 있는 수컷들이 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공동체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서 또 뭐도 하겠어요? 자, 그들은 또한 사냥도 어떻게 협력해서 같이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심지어 음식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서로를 one another, 서로를 다듬어 주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전부 다 뭐를 고려해서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연합체의 파트너십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음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를 다듬어 주기도 하고 사냥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리뷰에서 마지막으로 로직 제가 좀 찝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처음으로 제가 일치, 불일치 하나를 좀 예상을 해드릴 건데 삽입 먼저 보실까요? 삽입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냥을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사냥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세 가지의 종류 중에서 뭐에 속했어야 된다면 같이 순찰한다 라는 내용, 침팬지가 같이 순찰한다 라는 내용 뒤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에 따라서 오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치불일치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지금 다람쥐 원숭이에 해당되는 문장이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까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었냐면 얘네들은 일단 같이 이주를 하기는 해요. 같이 이동을 합니다. 같이 이동을 하고 단 거리상으로 봤을 때 엄마랑 자매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약간 분리되거나 아니면 그 주위에 맴돌면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훨씬 더 그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protection, 안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 separately를 가지고서 완전히 독립했다라고 이렇게 따로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해석이 좀 길었었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잘 이해해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8강의 3번과 4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